대표님 그 자기소개랑 그 책 소개 이렇게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나는 2달 만에, 책을 쓰고, 1년 만에 프로 강사가 되었다. 저자 빈현호입니다. 이 책은, 저의 2번째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은, 제목은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 근데, 제가 사실 그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라는 책을 2달 만에 썼죠. 그래서, 그 2달 만에 책을 쓰게 된 그 배경과 스토리, 그리고, 그 책을 쓴 이후에 이제 1년 만에 프로 강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뭐 그냥 프로 강사가 아니고 앵콜 강연 요청을 받는 그런 프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 소평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고 네, 제목을 봤을 때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2번째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스피치의 매력에 빠지다라는 책을 쓰니까 뭐 스피치 자문 요청도 오고 스피치 강의 요청도 오고 그다음에 그 책이 이제 발표 불안을 다루다 보니까 발표 불안에 대한 상담 요청도 오고 그래서 그 강의를 함과 더불어 제가 DID 스피치 마스터 과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만들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4기 정도가 끝나고 이제 5기가 시작될 즈음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발표 불안의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도 이제 자기 개발 강사가 됐으니까 자기 개발 강의는 많이 듣고 하는데 상당히 지식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 중에 많은 상당수 분들이 실행력이 없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데서 만족해하고 그래서 그럼 왜 실행력이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돌이켜보니까 2달 만에 책을 썼는데 사실은 책을 쓴 저자분들도 많지만 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아직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실행력인 거죠. 그래서 그럼 내 스스로가 이렇게 엄청난 실행력을 가지게 된 배경을 스스로 돌아본 거죠. 그랬더니 제가 딱 생각하는 게 그 엄청난 실행력의 배경은 지속적인 열정이더라. 2달 동안 지속적으로 열정을 유지할 수 있으면 뭔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데 저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지속적인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냐? 그것을 책으로 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달 만에 책을 쓰고 또 지속적인 열정이 한번 생기니까 강사가 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생각한 것을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만 하고 저도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뭔가 실행력을 키워주고 그 실행력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열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럼 그 지속적인 열정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냐 그런 것들을 제가 책으로 내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네, 2번째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키워드가 그러면 지속적인 열정 같은데 네. 책에도 뭐 소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됐겠지만 간단하게 그 지속적인 열정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지속적인 열정이 생길까요? 그렇죠. 사실은 많은 책들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고 뭐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나오고 실제로 여러 가지 책들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 비슷한 방식들을 써요. 뭔가 성공을 실제로 머릿속에만 든 생각들을 실제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분들을 보면 그것은 일단 머릿속에만 든 생각을 실제 현실에 실현시키면 그것이 일종의 성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행력이 있는 거. 그런 분들을 보면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데 그 비슷한 생각들이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강의할 때도 이제 그렇게 쓰는데 그 코드가 뭐냐 하면 미래가 먼저 온다. 꼭 책을 내고 싶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야 내가 이 책을 내게 되면 근데 책을 내는데 이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면 어떤 장면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베스트를 내게 되면 뭐 그쵸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찾아오고, 예, 그렇죠. 강의도 하게 되고. 예,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다. 그러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러면 일단은 뭐 교보문고 중에서 제일 큰 데가 뭐 광화문점이라고 보면 광화문점에서 수많은 분들을 모시고 멋있게 저자 강연을 하겠죠. 이 빈현우가. 예. 그리고 저자 강연을 들었는데 내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면 이미 책을 읽고 오거나 저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열심히 듣겠죠. 그죠? 그럼 다 듣고 나면 제가 또 책 내용을 진솔하게 썼다면 책 그 저자 강연을 듣고 저한테 사인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겠죠. 줄을 딱 서서 사인 받고 그리고 저자님 사인해 주세요 하면 사인을 하겠죠. 사인하고 나면 딱 인증샷 찍죠. 인증샷 찍으면 요즘 페이스북 블로그에 막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제가 책을 정말 베스트셀러를 썼다면 책 내용이 보통 내용이겠습니까? 그리고 제 책을 읽은 분들은 뭔가 스피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거나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 하고픈 소망이 있는 사람을 책을 읽었을 것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의 눈물을 뚝뚝 흘리겠죠. 그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저에게 또 감동이 깊은 사람들은 저에게 감사 편지를 쓰겠죠.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책을 베스트셀러 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라고 리얼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완전히 실현시켜버리는 거야. 이 미래를 내 의식 속에 완전 온몸에 쫙 바르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거를 온전히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책을 쓰게 되면 책이 처음엔 잘 안 써지죠. 근데 계속 그렇게 그거를 저는 미래가 먼저 온다는 코드를 뽑아냈는데 미래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아는 거죠. 즉 의식의 세계 미래가 먼저 오면 그것이 내가 믿어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침없이 행동을 하게 되고 지속적인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현실로 드러난다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런 방식으로 책을 썼고 아까 말씀드린 교보문고 저자 강연에 광화문점, 잠실점, 대구점 쫙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많은 저자 강연을 하고 강의도 하고 저자 강연이 끝나면 줄을 쫙 서죠. 실제로 그리고 사인 받고요. 감동의 눈물 흘리고요. 뭐 이렇게 독자 편지, 감사 편지 받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그 비결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흘러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미래가 먼저 온다. 미래가 먼저 오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그리고 과거로 흘러가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미래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니까 지속적인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이 책은? 책 제목이 나는 2달 만에 책을 쓰고 이제 1년 만에 프로 강사가 되었다 이런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은 원래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열정의 비밀이었어요. 열정의 비밀.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쓰고 강사가 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그 열정의 비밀. 아까 얘기한 미래가 먼저 온다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뭔가 제가 이룩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달 만에 책을 쓰고 1년 만에 프로 강사가 된 내용을 딱 잡아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책을 쓰려고 마음만 먹고 쓰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생각을 의식을 바꿔가면 책을 쓸 수 있게 되느냐. 그런 것도 좀 전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프로 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비단 책을 쓰거나 프로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사례를 들어서 열정의 비밀을 책에 담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으신 모든 분들, 뭔가 지속적인 열정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쓰는 거 하고 강의하는 것만 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책을 쓰고 강의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을 보고 뭐야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책을 쓰려고 마음먹는데 못 쓰고 강사가 막 멋진 강사가 됐는데 못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저자도 많이 만나고 하고 강사도 많이 만나니까 내가 이런 책을 쓰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건데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사실 누구라도 책을 쓰는 것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강사가 되는 것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성공은 아니에요. 그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대단한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작은 성공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좀 작은 성공을 이루어 나가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딱 한 권 쓰고, 첫 번째 스피치 매력에 빠진 책을 딱 쓰니까, 작년 8월 달에 출판했는데, 두 번째 책은 올해 6월 달에 출판했잖아요. 10개월 만에. 세 번째 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거는 올해 연말 안에 확 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거죠. 내가 하려는 새로운 도전이, 무슨 우주선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예. 그죠? 100억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비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면, 제가 책에서 말하는 이런 방식을 쓰면, 누구라도, 그죠? 그 정도의 작은 성공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새로운 도전과, 두려움 사이에 서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말에 또 책이 한 권 더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책은 어떤 책인지, 그러니까, 예. 세 번째 구상하고 있는 책은, 제목은 인생 스케치예요. 인생 스케치.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저는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발표 불안이잖아요. 예. 발표 불안은 뭐냐면, 일종의 트라우마 내지는 콤플렉스예요. 그죠? 트라우마나 콤플렉스를 다루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보게 됐어요. 나는 걱정이 많아요. 그럼 걱정을 이 사람들이 왜 할까? 저는 선택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도전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열정이 안 살아나요. 이런 것들도 발표 불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연계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제반 인생 문제들을 제가 많이 상담도 하고 이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인생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성찰을 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쓰면서도 이것은 솔직히 열정을 다룬 책이거든요. 그래서 열정도 제가 깊이 생각해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한번 다시 봐야 되는 이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 거죠. 저는 제가 좀 바라보는 방식이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독특함은 어디서 오냐면 제가 스스로를 봤을 때는 솔직함에서 와요. 솔직함에 대해서 되게 큰 이슈로 그 세 번째 책에서 다룰 건데요. 아닌 척 하지 말자는 거죠. 실제로 발표 불안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안 떨린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떨려. 거부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안 떨린 척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안 떨린 척 하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속이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습관이 박히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진짜 내 모습은 뭐지? 라는 걸 모르게 돼요. 알고 싶어도 습관이 들어있어가지고, 진짜 내 모습을 모르게 되고, 결국은 솔직하지 않은 인간으로, 근데 솔직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함을 회복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크게 다루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러면 솔직함을 회복해서, 인생의 10가지 이슈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라는 건데, 10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면, 욕구예요, 욕구. 그 다음에 생사. 나고 죽는 것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 선택. 우리가 선택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사랑. 사랑은 뭔가?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포함해서 모든 사랑의 이슈들을 솔직하게 보자. 이런 건 저질스러우니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나는 원래 저질스러우니까 맞아. 그런데 이 저질스러운 이 욕구를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화시켜 나갈 것이냐를 봐야 되는 거지.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면 거짓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고 싶은 거고요. 관계. 남녀 간의 관계, 우정,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싶은 거고. 열정이 언제 나오나.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주제로 다루고 싶은 거고. 믿음. 그죠? 우리는 믿음에 갇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 걱정. 그죠? 걱정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저는 걱정을 상담도 많이 했는데, 걱정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걱정도 내가 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슈. 그 다음에 건강. 그죠?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 이런 분야로 나눠서 다룰 거고, 용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10개 이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그러면 인생 스케치라는 책을, 저는 욕구에서 출발했어요. 이 책을 쓰고 싶다 이거예요. 쓰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이 어떻게 보면 점점 그런 식으로 변해왔는데, 해야 한다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 또한 아니라 많은 사람 해야 한다. 근데 해야 한다는 삶에서 제가 발표 불안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을 성찰하면서 하고 싶다는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을 하는 삶은 뭐냐면 어떤 일종의 책임, 의무의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뭔가 주어진 거죠.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자발성이 생기는 삶이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의 삶인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삶은 뭐냐면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욕구죠.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죠. 내 안에서 나온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 때 진정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이 10가지 이슈에 대해서 내가 성찰하면서 그럼 내 10가지 이슈를 전부 솔직하게 하고 싶냐라고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열정이 돋아나고 그죠? 자발적으로 살고 재밌게 살고 성과가 좋고 그러면 또 재미가 있어지고 또 성과가 좋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성찰해 나가면서 책을 쓰고 이 또 성찰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꼭 읽어봐야겠는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아까 DID 스피치 과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하신 지 꽤 되셨잖아요. 한 반년 이상 된 거. 네, 작년 10월부터 했죠. 그 DID 스피치 과정이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명칭은 DID 스피치 마스터 과정이고요. 예. 처음에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 발표 불안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처음에는 발표 불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발표 불안의 정상을 같이 탐구를 하고 원인을 같이 탐구를 하고 해결책을 같이 차단하고 최종적으로는 대중 앞에서 멋지게 발표를 하는 그런 기억을 갖는 그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요? 치유. 치유. 힐링. 예.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를 같이 하는데 그 안에서 같이 내가 발표 불안에 대한 정상을 나누고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원인을 나누니까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맞자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할 수 없던 얘기도 진정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발표 불안 이슈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해결책을 서로 찾아오라 그러니까 제가 발표 불안 정상은 이렇고요. 원인은 이렇고요.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할 것 같죠. 안 해요. 인간이요. 누가 시키면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깨달았을 때요. 근데 저는 숙제를 내주죠, 대신에. 그러면 숙제를 이 15분이 해와서 그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거 자기도 열심히 생각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압적인 얘기가 아니고 자기 동료들이 그동안에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 해결책을 찾아왔다가 참고를 해서 또 자기가 찾아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DID 스피치 마스터 과정은 스피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억눌러 왔던 것들, 과거의 트라우마, 발표 불안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결국은 앞에서 스피치를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나의 고유의 정체성대로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전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보기 바빴고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될지를 보기 바빴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대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탐구를 해나가기 시작하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표 불안의 정상 원인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제가 하면서 도입한 게 뭐냐면 칭찬을 도입했어요. 우리는 칭찬을 해보니까 칭찬을 할 줄도 모르고요, 사람들이. 칭찬을 들었을 때 받아들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칭찬을 또 잘해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 연습,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연습, 칭찬을 하는 연습, 그리고 칭찬을 받아들이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우리는 또 서로를 보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보배는 뭐냐면 보고 배우는 사람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또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보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보배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 모두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잘하지 않아도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나는 사랑의 존재니까. 그리고 부족하니까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겠지. 잘해야 돼. 이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사랑스럽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알고 보면. 딱 앞에 서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딱 섰을 때 떨려도 그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이 떨림을 거부하고 싶었는데 이 스피치 마스터 과정을 하고 나면 앞에 나와서 여전히 떨려요. 떨리는 것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떨리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되게 불행한 거거든요. 지금도 떨리고 저는. 이 떨림은 온전한 설렘인 거예요. 와, 내가 이게 이투피플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구나.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도 떨림은 너무 좋다. 떨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떨려도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돼요. 또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 것이 DIB 스피치 마스터 과정이고요. 홍보 말씀 좀 드리면 지금 4기까지 했는데 15명 정원인데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6월 22일 이제 다음 주 5일 하는데 5일은 15명 정원인데 막 자꾸 와가지고 17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잘랐어요 이제는. 잘라서 수요일반을 이제 개설했는데 수요일반은 15명 또 받는다 13명이 차버렸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월요일 주간반을 또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폭발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냐면 들으신 분들이 어머니가 우리 딸도 좀 해줘요. 그러니까 한 50세 되시는 이제 공무원분이 들으셨는데 식약청 관계자 공무원이 들으셨는데 우리 딸도 좀 듣자.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 남자친구를 듣고 나서 남자친구를 또 추천하고 어떤 분은 또 남편을 추천하고 어떤 분은 자기 직원들을 4명을 한 번에 집어넣고요. 왜? 이것을 들으면 스피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업 공무원 시험에 보셨어요? 어제 기사 났는데 국업 공무원 공채 시험에 5분 스피치가 도입이 됐어요. 면접에. 그러니까 주제를 딱 주고 10분 생각해서 5분 동안 발표를 해요. 그럼 그걸 딱 듣고 평가를 하는 거야. 국업 공무원에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학으로 확산되고 고등학교로 확산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딸에게 자식들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무원이 되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스피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들으신 분들이 막 가족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것이 여기 이 과정에 모든 것을 저는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너무 홍보했나? 아니요.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예.